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췌장 담도 분야를 맡고 있는 천영국 교수입니다. 간 세포에서 담즙산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담즙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하면 그 콜레스테롤을 내보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즙산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즙산을 이동시키는 통로를 담도라고 하고, 그 담도에서 생기는 암을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담도암은 발견 당시에 70%에서 이미 수술을 하지 못하는 진행된 경우에 발견됩니다. 그 담도암의 특징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담도가 뚜렷한 혹이 없이 좁아지는 협착형이 전체 담도암의 한 70%, 그 다음에 담도 내에 종괴를 형성하거나 표면에 아주 살짝 흘러가는 이 표재성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뚜렷한 종괴는 없이 좁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암이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담도암은 황달이 첫 번째 증상이에요. 황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암이 있는지를 몰라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담도 주변에는 큰 혈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도에 종양이 있으면 생기자마자 간 문맥과 간 동맥을 쉽게 침범합니다. 혈관을 자르게 되면 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전이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술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치가 문제인데요. 간에 생기게 되면 간내 담도암, 간 바로 입구 쪽에 생기는 경우를 간 문부 담도암, 바깥에 저 담도에 생기는 것을 하부 담도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담도암의 발병 중에서 간 입구에 생기는 간 문부 담도암이 6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간 문부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담도, 왼쪽에서 내려오는 담도, 가운데 혹이 생깁니다. 담도를 다 침범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 전체를 드러내야 돼. 간 이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간을 잘라내고 간 담도를 이식할 부위에 여기도 종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 문부 담도암에서 간 이식으로 해서 치료하는 것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후가 좋은 게 이 하부 담도암인데요. 하부 담도암은 황달이 일찍 오기 때문에도 병도 일찍 발견되고,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담도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은 게 이 하부 담도암입니다. 간내 담도암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간을 반쪽을 잘라내면 돼요. 담도암의 주증상은 황달입니다. 담즙이 종양 때문에 막히게 되면 빌리루빈이라는 그 담즙 내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혈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환자가 인지되는 게 소변이 어느 날 갑자기 진해져. 혈뇨 색깔보다는 빨갛진 않고 진한 노란색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보실 때 눈에 흰자위가 어느 날 갑자기 노래졌다. 그러면 이게 황달소견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피부가 굉장히 가렵습니다.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피부에 침착이 되면 가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황달이 생기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는 소화불량, 왜냐하면 담즙이 못 나오니까, 특히 기름진 식사의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가벼운 열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담도 쪽에 검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간 디스토마가 담도암의 주범입니다. 민물고기를 날거로 먹었을 때. 간 디스토마는 일종의 기생충인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걸리게 되면 평생 간의 담도에 살아요. 기생충 끝에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담도벽에 달라붙어서 자꾸 자극을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 아래 새끼들도 간의 담도에서 내내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도를 자극하게 되죠. 결국은 담도암이 생기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위생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간 디스토마로 인한 담도암의 유병률은 낮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간내 담도암에서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석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에서만 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염증이 국소적으로 자꾸 존재하게 되죠. 환자가 그 염증이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 수년 동안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내 담석은 간내 담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조기에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염증을 일찍 느껴서 병원에 일찍 오기 때문에 암이 생기기 전에 담석을 진단하게 되고 제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담도에 있는 담석은 담도암과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인 담도 기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췌장에서 내려오는 췌장 소액이 흘러내리는 췌관이 있고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가 있는데 이것이 12장 끝에 가서 만나야 돼요. 태아 시절에 함유되는 부분에 선천성 기형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 소화액이 어렸을 때부터 이 담도로 역류가 일어나요.
그럼 췌장 소화 요소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와 지방 분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소화 요소가 담도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30, 40대 때 담도암이나 담낭암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B형, C형 간염도 강력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조기하면서 사실 진행성 위암의 빈도는 줄어들었고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미리 제거해서 일반적으로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은 빈도가 약간 줄어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담도암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유병률이 비슷합니다. 근데 원인은 바뀌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흡증이 옛날에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B형, C형 간염이 많고요. 담도암은 서양은 별로 없어요. 서양은 원발성 담도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병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건 이제 유전적인 병이거든요. 간내 담석도 빈도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기 검사 빈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없어도 우연히 간내 담석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내 담석으로 인한 담도암의 발병 빈도도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담도는 구조물이 굉장히 작아요. 큰 종양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종합검진에서는 유일하게 이쪽에 볼 수 있는 게 복부 초음파인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를 형성하기 전에는 초음파로 그걸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도는 소위 정기검진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추적검사라는 말을 씁니다. 담도암이 잘 걸릴 사람들을 찾아서 그 고위험군을 정기적으로 CT나 복부 초음파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영상학적인 검사로 하자. 추적 검사가 되는 거죠. 간내 담석이 있는 경우, 담도암이나 담낭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B형, C형 간염이 있는 경우, 원발성 담도 경화성 담관염이 진단받은 경우, 크론스병이라는 대장의 염증성 장 질환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검진하는 것들이 많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떤 것들이 담도암이 잘 생기는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빈도가 조금 빨라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생들이 좋아지면서 과거의 담도암의 원인들이 일부분은 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리고 수술의 테크닉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요. 수술이 못하는 경우에 진행성 암이라고 해도 최근에는 좋은 항암제가 개발이 됐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증가하게 됐죠. 담도암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일단 스탠다드는 일찍 발견돼서 그 암을 제거하는 것이 스탠다드고요. 한 60% 내외에서는 수술 못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황달을 먼저 막아줘야 됩니다. 담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도 쪽을 스텐트를 넣어서 담즙이 잘 흘러내리게 해서 담관염을 예방해주고 황달을 예방해준 다음에 항암제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탠다드인데 담도암은 아직도 항암제가 선택할 약이 많지 않습니다. 젬시타빈 플러스 시스플라틴이라는 약,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선택할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도암은 특징이 길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그 길에 생기는 암들을 컨트롤하면 어느 정도 환자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생존 연장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시경을 통해 들어가서 이 암을 직접 열로 태워 없애는 거죠. 이게 내시경을 통한 고주파 암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학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과민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주사를 주게 되면 다른 정상적인 조직에 비해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더 많이 축적하게 돼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약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수 파장의 레이저를 쏩니다. 그 빛을 받은 광과민제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이가 그래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담도 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그 종양을 컨트롤할 목적으로 하는 국소적 내시경 치료입니다. 그래도 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담도암이 3분의 2에서는 수술 못하는 상황에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항암제가 별로 없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선택할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에 대한 유전자적인 연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표적 치료제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담도암에서 아주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표적 항암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돼서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도암은 역시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거 먹지 마시고요. 비위생적인 음식에 오랫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 십이장을 통해서 담도로 균이 올라가게 되고 반복되는 경미한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체중을 빼는 것이 좋은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혈중이나 지방이나 다른 곳에 있는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간으로 마구 끌어들여요. 내가 영양을 보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담도암이 어려운 암이고 약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그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치료법들이 효과도 좋고요. 담도암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셨다고 해도 치료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